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주목할 만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경찰이 보좌관 명의로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춘석 의원의 국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집과 지역 사무실, 계좌 압수수색은 지난 주말 새 끝마쳤는데요. 금융거래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이 의원과 차 보좌관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루어질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경찰은 또 이 의원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차승은 기자입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 10시 20분부터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작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의원실에서 이 의원과 참모 보좌관 컴퓨터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원실에 피의자인 이 의원과 차 보좌관은 없고 다른 보좌관이 입회한 가운데 수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회 사무처에도 참모 보좌관의 인사기록 카드 등 확보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앞서 주말에도 의원실 압수수색을 시도해 의원실 외에 이 의원의 익산 자택과 지역 사무실 등 필요한 압수수색을 끝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원실은 당사자인 의원실 관계자들의 연락이 닿지 않아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또 차명거래 당시 계좌였던 미래에셋증권을 통해 금융거래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이 의원과 차 보좌관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 7일 전담 수사팀을 꾸리며 이 의원 의혹 수사를 본격화한 경찰은 이 의원을 출국 금지한 가운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AI 정책을 담당하는 경제 2분과장으로서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 재산 축소로 인한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경찰이 지난 1월 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유튜브 신의 한수의 신혜식 대표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적용한 혐의는 난동 사태와 관련한 특수 건조물 침입 교사들인데요. 신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관계자의 민간인 동원 의혹을 제기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내란 선전 선동 등의 혐의로 공익 신고했습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경찰은 지난주 정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보수 유튜버 신의 한수 운영자 신혜식 대표 등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한 특수 건조물 침입 교사, 난동 배후로 지목된 건데 신 대표는 진짜 배후는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관계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신 대표는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성삼영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지지자 결집을 요구하는 등 자신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하려 했다며 문자와 통화 녹음을 공개했습니다. 분명히 차 한 대만 놓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1,000명을 보내라고 그러고. 아니 도대체 뭔 작전을 세우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나를 약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거는. 그러면서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윤상현 의원 등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내란 선전 선동 등으로 공익 신고했습니다. 신 씨는 공익 제보자로 인정받고 면책될 수 있도록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신 씨가 이미 피의자로 입건된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신분이 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개입 관련 고발이 내란 특검에도 접수돼 경찰과 별개로 특검팀이 들여다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한편 전 목사의 가스라이팅 혐의도 영장에 적혔는데 경찰은 전 목사가 신앙심을 이용해 범행을 교사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달 초 전 목사가 교회 활동금을 서부지법 난동 사태 피의자들의 영치금으로 사용했다는 혐의 역시 횡령으로 보고 입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전 목사가 유튜브를 활용해 자신의 세를 불려나가기 위해 교회 돈을 사용한 것 역시 주목하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최지원입니다. 최근 백화점, 공연장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을 대상으로 잇따라 테러 협박글이 올라오면서 우려와 함께 공권력 낭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올림픽공원 협박은 앞서 수십 차례 허위 협박을 이어온 일본 변호사를 사칭하는 인물의 소행으로 확인되는데요. 경찰은 폭파 협박글 작성자에 대해서는 국제공조수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검거하고 필요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송채은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 경기장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서 1시간가량 수색을 벌였습니다. 아이돌 가수의 공연을 앞두고 2천여 명이 대피했고 공연 시작은 2시간 지연됐습니다. 모든 소동은 일본발 폭발물 협박 팩스에서 시작됐는데 지난 8일 학생들에게 황산 테러를 협박한 팩스와 동일한 번호로 확인됐습니다. 모두 가라사와 다카히로라는 일본 변호사 명의로 발송됐는데 이 명의로 접수된 협박 팩스와 이메일이 2023년 8월부터 총 44건에 이릅니다. 경찰은 사칭 범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범인을 2년째 추적하고 있지만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모방 유도 등을 우려해 인터폴 공조수사, 일본 대사관과 공조회의 등 적극적으로 공조수사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국외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협박 범죄는 늘고 있습니다. 최근 신세계백화점을 상대로 한 협박글이 연이어 올라오면서 수많은 시민이 대피하고 경찰과 소방행정력이 낭비됐습니다. 올 3월부터 불특정 다수를 협박할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공중협박죄가 시행되고 있지만 실제 처벌로는 잘 이어지지 않는 탓에 범죄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3월부터 7월까지 총 48명이 검거됐지만 구속된 사람은 4명에 불과했고 최근 4년간으로 범위를 넓혀보면 협박글 게시자 중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비율이 72%에 달했습니다. 범행으로 옮길 의사가 없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미수에 그쳤건 실제로 시행할 의사가 있었건 없었건 간에 그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크다는 거잖아요. 확실하게 처벌된다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경찰은 폭파 협박글 작성자에 대해서는 국제공조수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검거하고 필요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연합뉴스TV 송채은입니다. 지난달 29일 대전의 한 골목길에서 30대 전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피해자 장재원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장재원은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피해자를 살해할 준비를 해온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범행 후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고 차량을 바꿔 타고 사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의 빈소를 찾기도 했습니다. 천재상 기자입니다. 경찰이 지난달 29일 대전 도심에서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26살 장재원의 이름과 사진 등 신상 정보를 누리집에 공개했습니다. 장재원은 지난달 29일 대전 서구 괴정동의 한 주택가 골목길에서 과거 연인 관계였던 3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장재원은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피해자를 살해할 준비를 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장재원은 약 4개월 전 피해자 허락 없이 그의 명의로 오토바이를 빌렸는데 이에 대해 피해자가 항의하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장재원은 피해자에게 오토바이 명의를 변경해주겠다며 공유 차량으로 이동하자고 꾀어난 뒤 전 연인을 살해했습니다. 또 범행 이튿날 피해자 빈소를 찾았는데 실제로 사망했는지 확인해 보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범행 계획하신 겁니까? 유족분한테 할 말 없을까요? 장재원은 범행 하루 뒤인 지난달 30일 대전 중구의 한 지하차도에서 긴급 체포됐는데 도주 과정에서 차량을 3번 갈아타며 경찰 추적을 피했습니다. 또 검거 직전 음독을 시도해 충북 진천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장재원과 피해자는 지난해 11월쯤 헤어졌는데 당시 피해자가 장재원의 주거침입과 절도 문제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 착용 등의 안전조치를 권했는데 피해자가 거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피해자는 장재원과의 관계를 끊어내기 위해 이사를 떠나고 찾아와 어떻게 할까 무섭다라는 등의 메시지를 가족에게 보내며 극도의 불안감을 느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TV 천재상입니다. 네, 하루에도 수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찾는 경복궁이 또다시 낙서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오늘 오전 정문인 광화문 담벼락에 검은색 매직으로 낙서가 새겨졌는데요. 낙서를 한 사람은 70대 남성으로 광화문 아래 석축 기단에 국민과 세계인에 드리는 글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즉각 복구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화영 기자입니다. 국민과 세계인에게 드리는 글 트럼프 대통령. 경복궁에 검은 매직으로 낙서가 새겨졌습니다.
11일 오전 광화문 석축에 낙서 중인 70대 남성이 발견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복궁은 일명 스프레이 낙서 테러로 얼룩진 전례가 있습니다. 당시 복구에 든 돈이 1억 3천여만 원. 2023년 한 차례 낙서로 곤욕을 치른 경복궁은 이번에는 정문인 광화문에 또다시 낙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매일 수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발걸음하는 문화유산이 또다시 낙서로 얼룩지자 안타까움이 터져나왔습니다. 국가유산인데도 불구하고 낙서를 한다는 행위 자체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많이 창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과학과 보존처리 전문가들은 즉각 담벼락 복구 작업에 들어가 7시간여 만에 낙서를 제거했습니다. 화학약품은 물론 미세한 돌가루를 이용한 연마 작업에 레이저 장비를 활용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경복궁을 훼손한 데 대해 엄정 대응에 나설 방침,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에 따라 낙서 행위자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